안녕하세요. 감동이 눈물의 하늘솜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점령당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존심도 강하고 민족주의가 아주 강한 그들이 누가 점령했을까요? 이제 좀 알아봐야겠어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저는 일본인 이토 마사키입니다. 토호 출판의 만화 편집자로 20년을 일해왔죠. 1990년대 일본 만화의 황금기를 함께한 자부심 있는 편집자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여느 때처럼 편집부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출간된 만화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그 광택나는 표지와 선명한 종이 향기는 제게 늘 특별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편집부 사람들이 모여 웹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후배들은 한국 웹툰의 성공 사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웹툰이 대세라고요? 그건 그냥 가벼운 스낵 같은 콘텐츠일 뿐이에요. 제 말에 후배 편집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느껴졌죠. 부장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이번 달 판매량도 전년 대비 30% 감소입니다. 재무팀장의 보고였죠. 부장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판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래프는 계속해서 아래로 향하고 있었죠. 제가 담당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작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독자들이 만화를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보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옆자리의 젊은 편집자 사이토료가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여주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죠.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전차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학생이 웹툰을 보며 깔깔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창밖으로 비치는 제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부심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통적인 일본 만화의 가치를 믿었기에 이 위기도 곧 지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빽빽하게 꽂힌 만화책들은 제 자부심이자 인생의 증거였죠. 그러나 오늘따라 그 책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이토 씨,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왔어요. 사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회사의 미래를 위해 웹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토 씨가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제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회사를 위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만화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장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후배 사이토료가 들고 온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월 매출이 10억엔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죠. 이게 진짜 맞나요? 확실한 자료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이토료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한국 웹툰 시장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그날 저녁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면서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학생들, 회사원들, 나이 드신 분들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문득 옆자리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보는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로로 긴 화면, 화려한 색감, 자연스러운 스크롤. 분명 웹툰이었습니다. 학생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죠. 예전에 제가 편집한 만화를 읽던 독자들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처음으로 웹툰 플랫폼에 접속했죠. 수많은 작품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작품도 많았고 완결된 작품은 유료로 구매할 수 있었죠. 이런 시스템이었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는지 실감했죠. 독자들은 이미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부에서 판매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표작 하나가 월 판매 100만 부에서 10만 부로 떨어진 그래프를 보며 가슴이 아팠죠. 우리 만화가 틀렸다는 건가요? 제 옆에서 일하던 신입 편집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우리 만화는 틀리지 않았어. 다만 독자들에게 닿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그날 오후 베테랑 만화가 타카하시 겐 선생님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웹툰 전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죠. 이토군, 자네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나? 종이에서 느껴지는 질감, 페이지를 넘기는 손맛, 이런 게 만화의 본질 아닌가? 타카하시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감각을 사랑했죠.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사이토료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선배, 내일 웹툰 기획 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준비해볼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오랜만에 제가 편집했던 만화책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작가들의 열정과 독자들의 사랑이 담겨 있었죠. 변화가 필요하다면 받아들여야 하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책장을 비추고 있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독자들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종이 만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전환이 정말 옳은 걸까요? 우리의 전통을 잃는 건 아닐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편집부 회의실에서 사이토료와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경험이 무색하게 이제는 후배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토 선배, 이제 종이 만화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사이토료의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창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웹툰 플랫폼의 성공 사례가 가득했습니다. 첫 웹툰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부장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제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왜 하필 저입니까? 제 질문에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토 씨는 작가들의 신뢰가 두텁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그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사이토료가 따라왔습니다. 선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끌어야 할 후배가 오히려 저를 이끄는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죠. 다음 날 첫 웹툰 기획 회의를 준비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기획안은 너무나 종이 만화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죠. 사이토료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배, 웹툰은 세로 스크롤의 특성을 살려야 해요. 컷의 배치도 다르고 연출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지식은 이미 구시대의 것이 되어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20년 동안 모아온 편집 노하우가 담긴 노트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노트를 시작해야 할 때였나 봅니다. 사이토 씨, 나한테 웹툰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이토료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늦게까지 웹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사이토료의 새로운 시각과 제 경험이 만나면서 뭔가 특별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토 선배, 우리가 만드는 웹툰이 일본 만화의 새로운 역사가 될 거예요. 사이토료의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죠. 오히려 이 도전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마주친 타카하시 선생님께 웹툰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난색을 표하셨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이토군, 자네를 믿네. 하지만 우리 만화의 혼은 잃지 말게. 그날 밤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그리고 어쩌면 이 변화가 우리 만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처음 웹툰을 접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사이토료가 추천한 작품들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는 동작이 영 어색했죠. 이런 식으로 만화를 본다고요? 페이지를 넘기는 맛도 없는데. 투덜거리면서도 한 작품 한 작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무감에서였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신열의 구세주라는 웹툰을 보다가 잠든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빠져들었습니다. 벌써 새벽 3시라고요?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시계를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연출이 가능하다니.
세로 스크롤을 활용한 긴장감 넘치는 액션씬, 색감의 변화로 감정을 전달하는 기법, 배경음악과 효과음의 적절한 활용. 이건 분명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메모를 시작했죠. 웹툰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토 선배 벌써 오셨네요? 사이토료가 놀란 표정으로 제 책상을 들여다봤습니다. 메모장이 가득 찬 걸 보고는 환하게 웃었죠. 드디어 웹툰의 매력에 빠지신 건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회사의 베테랑 작가들은 여전히 웹툰 전환을 꺼려했죠. 특히 타카하시 선생님은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종이에서 느껴지는 질감, 흑백의 대비,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의 긴장감. 이런 걸 다 포기하자는 겁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웹툰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제 말에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증명해보게. 자네가 말하는 그 가능성이란 게 뭔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웹툰 제작 시스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웹툰 제작사들을 조사하고 성공작들의 특징을 분석했죠. 밤낮 없이 연구하면서 점점 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토 씨, 첫 웹툰 프로젝트 기획안을 준비해주세요. 부장의 요청에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웹툰이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예술 형식이라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사이토료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작가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이었죠. 우리의 첫 웹툰은 전통적인 일본 만화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매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선배님. 사이토료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우리의 도전이 일본 만화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까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믿기로 했습니다. 타카하시겐 선생님과의 대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만화가이자 우리 출판사의 간판 작가였죠. 선생님의 작품은 제가 편집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웹툰이라고요? 만화를 이렇게 망치시겠다는 겁니까? 타카하시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다른 베테랑 작가들도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만화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거예요. 제 말에 타카하시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이토군, 자네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 실망이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죠. 노트북을 열어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이건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닙니다. 색감, 음향, 움직임.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표현 방식이에요. 회의실의 스크린에는 제가 밤새워 연구한 웹툰의 장점들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작가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젊은 독자들은 이미 웹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들을 잃게 될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죠. 그때 젊은 작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마치 신호탄처럼 다른 작가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죠. 여전히 반대하는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실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방식으로 웹툰을 만들어보는 거죠. 제 제안에 타카하시 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좋아, 한번 지켜보지. 하지만 우리 만화의 본질은 잃지 말게. 그날 이후 편집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왔고 디지털 작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죠. 젊은 작가들은 열정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토 선배, 우리가 해냈네요. 사이토료의 기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걸. 매일 밤 늦게까지 작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웹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일본 만화만의 강점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했죠. 우리의 스토리텔링은 그대로 가져가되 표현 방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작가들과 하나씩 실험해 나갔습니다.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타카하시 선생님이 조용히 제 책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토군, 내 이야기도 한번 웹툰으로 만들어 볼까?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에 선 것 같았죠. 우리는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웹툰 프로젝트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존 만화를 세로로 늘어놓은 것에 불과했죠. 독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건 웹툰이 아니라 그냥 디지털화된 만화책이네요. 한국 웹툰을 보고 오세요. 연출이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한국 웹툰과 비교되는 것이 가장 아팠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웹툰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토 선배, 제가 한국 웹툰 스튜디오 견학을 예약했습니다. 사이토료의 제안에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였죠. 다음 주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웹툰 스튜디오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웹툰 전문 작가들, 스토리보드 작가, 채색 전문가, 효과음 디자이너까지 완벽한 분업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놀랍네요. 이미 이렇게까지 발전해 있다니. 한국의 웹툰 문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 잡은 거죠. 특히 세로 스크롤을 활용한 연출 기법은 경이로웠습니다. 이게 바로 K컬처의 힘인가요? 웹툰 플랫폼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란 점이 또 있었습니다. 한국 웹툰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일본, 중국, 미국. 전 세계 독자들이 한국 웹툰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던 걸까요? 만화 강국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한 채 새로운 변화를 거부했던 거죠. 웹툰은 그 자체로 완전히 다른 매체였다. 귀국 후 바로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공유했죠. 작가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해요. 기존의 모든 기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웹툰 전문 채색 작가를 채용하고 효과음 디자이너도 영입했죠. 작업 공정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도 변화를 느끼신 듯 했습니다. 한국의 웹툰. 정말 대단하군. 우리도 뭔가 해야겠어. 그렇게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죠. 우리는 한국 웹툰의 장점을 배우되 거기에 일본 만화만의 독특한 감성을 더하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우리에겐 이미 좋은 스승이 있었으니까요. 한국 웹툰이라는 훌륭한 선배가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우리의 새로운 도전작 야미의 전사들이 라인 망가에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의 웹툰 시스템을 배우고 일본 만화의 강점을 접목한 작품이었죠. 이토 선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사이토료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첫날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 쏟아졌죠. 특히 댓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스토리텔링에 웹툰의 화려한 연출이 더해지니 완전 새롭네요. 드디어 일본도 제대로 된 웹툰을 만들기 시작했군요. 한국 웹툰의 장점을 잘 흡수했어요. 타카하시 선생님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토군, 자네 말이 맞았어. 우리도 변할 수 있었네. 야미의 전사들은 전통적인 일본 만화의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에 한국 웹툰의 화려한 연출을 더했습니다. 세로 스크롤의 특성을 살린 액션씬은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죠. 선배님, 우리가 해냈어요. 이게 바로 일본식 웹툰의 시작이네요. 사이토료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웹툰을 모방한 게 아니었죠.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겁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미의 전사들의 월간 매출이 회사 역대 기록을 경신한 거죠. 디지털 판매량은 기존 종이 만화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이토 씨, 축하합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부장의 축하를 받으며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웹툰을 무시하던 제 모습, 변화를 두려워하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 웹툰에게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까지.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께서 직접 웹툰 작품을 준비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이토군,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 이 늙은이를 도와주겠나? 선생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걸까요?
한국 웹툰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은 우리 일본 만화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편집부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젊은 작가들은 더 과감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 베테랑 작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새로운 형식에 녹여내려 노력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선배님. 사이토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우리는 한국 웹툰의 혁신을 배우고 거기에 우리만의 색깔을 더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미의 전사들은 라인 망가의 간판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해외 독자들도 우리의 웹툰을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 아침 한국 웹툰 플랫폼의 데이터부터 확인합니다. 야미의 전사들이 드디어 월 매출 1억 엔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 아침 한국 웹툰 플랫폼의 데이터부터 확인합니다. 야미의 전사들이 드디어 월 매출 1억 엔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토 선배, 우리가 해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사이토료의 환호성이 편집부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웹툰을 무시하던 우리가 이제는 한국의 성공 신화를 따라가고 있었죠. 정말 대단하군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걸까요? 타카하시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웹툰 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탄생이었죠. 그들은 만화를 재창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만의 색깔을 더해가면 되죠. 사이토료와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한국의 웹툰 업계 소식을 공유합니다. 그들의 혁신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있죠. 선배님, 한국의 웹툰 시장 규모가 또 커졌대요. 이제는 미국, 유럽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네요. 놀라운 건 한국의 웹툰 산업이 단순한 콘텐츠 산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웹툰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었죠. 우리가 너무 자만했던 거죠. 만화 강국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해 있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했으니까요. 출판사 전체 회의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웹툰에게서 배운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이토 씨,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웹툰 사업을 확장하려 합니다. 사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타카하시 선생님의 웹툰도 곧 연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웹툰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크게 보고 계시죠.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네요.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국 웹툰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늘어났고 디지털 제작 시스템도 완벽히 갖췄죠. 한국의 웹툰 스튜디오를 모델로 삼아 우리만의 제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장이에요, 선배님. 사이토료의 포부가 더 이상 헛된 꿈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웹툰이 이미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한국 웹툰 연구회를 엽니다. 작가들과 함께 한국의 인기 웹툰을 분석하고 그들의 연출 기법을 배우죠. 더 이상 자존심 따위는 없습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죠. 일본 만화의 저력과 한국 웹툰의 혁신이 만나면 더 멋진 작품이 탄생할 거예요. 우리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따라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웹툰은 우리 일본 만화의 미래라고. 그리고 그 미래를 처음 보여준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고 말이죠. 고마워요, 한국 웹툰.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줘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듭니다. 한국 웹툰이 열어준 길을 따라 우리만의 색깔로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의 교류가 아닐까요? 이제는 한국이 K-팝 드라마, 방산, 푸드 말고도 한국 웹툰으로 전 세계를 점령하는 때가 왔네요. 진정 우리 민족의 활동성, 창의성 도대체 뭐를 한들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손을 안 대서 그렇지 손만 대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런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디즈니처럼 일본의 만화 캐릭터처럼 전 세계의 웹툰 시장을 주름잡는 한국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